안녕하세요. 설계설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8페이지와 101페이지까지 실려있는 스케치의 구속 조건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을 위해서 X, Y 평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구속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에 중심지름원을 이용해서 크기가 다른 원 두 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이 원은 치수가 기입되어 있을 때와 기입되어 있지 않을 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기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크기가 다른 원을 크기가 같도록 구속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에 동일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 구속 조건 선택. 치수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기와는 관계없이 먼저 찍은 객체가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찍은 객체가 먼저 찍은 객체를 닮아 갑니다. 컨트롤 Z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동일 구속 조건, 이번에는 큰 객체를 찍고요. 작은 객체를 찍으면 먼저 큰 객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작은 객체가 커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입니다. 이번에는 스케치 치수 명령어를 이용해서 좌측에 있는 원의 지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은 20. 다시 동일 구속 조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치수가 기입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먼저 찍든 치수가 기입된 객체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름 20으로 치수 구속이 걸려있는 객체를 닮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선 명령어를 이용해서 화면과 같이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진 선을 연결하는 구속 조건은 상단 메뉴에 있는 일치 구속입니다. 일치 구속은 점과 점, 점과 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점을 먼저 찍고요. 왼쪽에 있는 점을 두 번째로 찍으면 왼쪽에 있는 선의 끝점이 오른쪽 선의 끝점으로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로 되돌아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먼저 찍고요.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먼저 찍는 객체가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이 선을 먼저 찍고 점을 찍은 경우에는 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점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스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 연결되면 면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 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속 조건은 객체가 꼭 연결되어야 하진 않습니다. 제가 ESC를 눌러서요, 이 객체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선에는 점 두 곳이 모두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의 객체에는 점이 한 곳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선을 먼저 찍고 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점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이 아닌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글리프, 이 일치 구속 글리프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이나 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면 화면과 같이 점과 선이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치 구속 글리프는 거의 대부분의 스케치 요소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동 숨김이 됩니다. 이 자동 숨김이 된 글리프를 찾는 방법은 해당되는 부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흰색 점이 나타나고요. 그 흰색 점 주변에 일치 구속에 대한 글리프가 나타납니다. 그 글리프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하면 다시 끊어짐을 나타내는 흰색 점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속 조건이 해제됨을 의미를 하고요. 구속 조건이 해제가 되면 이때부터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지름 원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객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ESC 눌러주시고요. 선과 선일 때, 선과 원일 때 또는 원과 원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속 조건의 수가 다른데요.
자, 먼저 선을 먼저 하나 찍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선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을 선택하는 순간 상단 메뉴의 구속조건 중에 두 선에 적용할 구속조건만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선에 적용하지 못할 구속조건은 숨김으로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퀵 메뉴를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적용하고자 하는 구속조건을 선택해서 클릭만 하면 두 객체는 선택한 구속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동일입니다. 크기가 같다라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ESC 명령어로 구속조건 명령어를 취소시켜 주시고요. 이번에는 원과 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러면 두 객체 간에는 고정 해제 또는 접선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 상단 메뉴에도 두 개의 글리프만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접선. 자,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구속조건에 대해서 두 객체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구속조건을 찾고 적용하고자 하는 구속조건을 적용해 보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 명령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의 길이가 다른 삼각형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구속을 적용할 수 있는 동일 구속 조건을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속 조건의 기본 원리는 1대 1로 적용이 됩니다. 1대 다수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 조건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객체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버튼을 풀어주시면 해당되는 객체에 모두 동일한 구속 조건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일 구속 조건이 오른쪽 객체에는 하나, 아래쪽 객체에는 하나, 왼쪽 객체에는 두 개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되는 구속 조건을 배우실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는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이 부여된 스케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수직 직각 구속 조건이 부여된 객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떠한 예제를 따라 그리시다 보면 그 예제에는 수평과 수직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동일하게 그리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저와 같이 수직이 아닌 선과 선이 만나는 모서리에 직각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스케치 작성을 종료를 했더니 수직 구속 조건의 그래프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직각 구속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클릭. 그러면 화면과 같이 스케치 형상이 과도하게 구속됨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수평과 수직과 수평과 직각은 다른 명령으로 실행된 구속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객체들이 위치하는 형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평한 선의 직각이면 당연히 수직하겠죠. 반대로 수직한 선의 직각이면 당연히 수평하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조건의 명령어는 다르지만 결과물은 같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주 사용을 해보시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은 자주 사용을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ESC 눌러주시고요. 이 작성된 구속 조건은 선택을 해서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을 때 딜리트를 누르면 적용된 구속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객체는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은 무너졌지만 이 직각 구속 조건으로 인해서 점을 잡고 움직여도 기울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평 글리프를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직각 구속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 점을 잡고 움직이면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구속 조건을 적용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주변에 작성되어 있는 객체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속 조건은 무엇인지, 구속 조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